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 공급 과잉이 완화가 되고 업황이 바닥을 지났다면서 이 불황의 끝이 다가왔음을 시사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풍향계라고도 불리죠.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 여파를 받아서인지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은데 이 삼성전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의 실적부터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손실도 예상보다는 적었고요.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땐 적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이 실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지금 실적을 보시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 이제 37억 5천만 달러. 그다음에 네. 주당 순이익도 적자지만 이제 1.43달러 이제 적자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적 자체는 이제 나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 분기에 매출이 36억 9천만 달러. 그다음에 손실이 이제 20억 8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주당 EPS로 보면 1.91달러 이제 적자였기 때문에 그거에 네.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용을 보면 반도체 관련된 그 생산 감소로 인해서 재고가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고 평가 손실이 1억 2천만 달러로 해서 지난 전분기에 대비 14억 3천만 달러 대비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표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4분기 가이던스가 39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억 달러. 네,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37억 달러에서 그러네요. 41억 네. 달러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가 이제 39억 달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EPS 같은 경우도 이제 1.19달러로 이번 달에 기록한 1.43달러, 이번 분기에 기록한 1.43달러보다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이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지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간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네. 좀 그러니까 격돌이 있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중국에서 반도체 규제를 일부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가 같이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국 부분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최악의 끈 지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반도체 재고도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그래도 내준 만큼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 상태를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지금 1분기 상태를 보면 이런 상태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또 이제 저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봐야 하잖아요, 대표님. 네, 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상승률은 그렇게 막 크다라고 보지는 않지 좀 어렵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분기 실적이 정확히 나와 봐야 이제 그걸 갖고 평가를 할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그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은 여전히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62조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보다 한 19% 정도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를 조금 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5조 9천억으로 전년 대비 한 57% 정도 네.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 손실도 3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영업 손실이나 이런 적자 부분이 지난 1분기보다는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같이 미리 좀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잔고가 계속 이제 좀 축소가 되면서 이런 재고 손실 부분도 좀 축소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HBM3나 DDR5와 같은 이제 고대 역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제품이죠.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면 그거에 따라서 일단
앞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거는 미리 지금 뭐 5월 달 이후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더 이게 방향성을 잡아서 전환을 하려면 아마 실적 발표 때 반도체 재고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가 아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 그 실적 이제 속보치가 이제 나오고 네, 7일에 발표가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분기 실적은 이제 7월 하순에 이제 발표가 네.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도체 재고가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만약 재고가 예상보다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 재고가 그렇게 주는 폭이 예상 수준이거나 아니면 예상 수준보다 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아마 당분간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도 아마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인텔에 밀려서 좀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탈환에 좀 실패를 네. 했다라고 봐야겠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서 일가의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관측이 되는 게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AI 반도체 이슈도 있고요.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도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어느 쪽이 가장 먼저 시세를 분출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네, 뭐 반도체 관련돼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수요와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네. 메모리 이제 관련된 매출이 크게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뭐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에 내에서 그 순위가 좀 밀려나는 네.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다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을 하고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순위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는 아마 하반기 이후에 계속 좀 꾸준하게 증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I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아마 한 분야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모든 산업에 지금 다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AI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고대역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HBM, 뭐 AI에 들어가는 HBM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DDR5 D램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마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전장용 반도체 수요도 아마 꾸준하게 증가할 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내연 기관차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한 200여 개 정도가 네.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자율주행 전기차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2,000개 정도 이상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의 이제 전장용 반도체가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2,000여 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걸 아마 여러 개의 반도체를 아마 하나의 반도체로 이제 모으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나 아니면 이런 이제 여러 칩을 합치게 되면 이제 미세화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화 공정이 있는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아마 향후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반도체도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뭐 AI 반도체도 있고 고대역대 메모리 반도체 쪽도 있고요. 그리고 전장용 반도체 쪽도 있는데 시차가 있겠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 입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강력하게 시사를 했는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우려 국가에 AI 칩을 배송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또 엔비디아도 답변을 했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서 한 곳에서 경쟁하고 또 주도하는 기회를 영원히 잃는 것이다라고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무역 분쟁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얻게 될 득과 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이렇게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이제 좀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네. 분쟁이 좀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뉴스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엔비디아의 이제 AI 칩을 뭐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수출을 못하게끔 지금 막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미 정부가 이제 AI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기존의 AI 칩을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기능을 빼고 이런 다운사이징한 칩을 지금 중국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번에 뭐 나온 뉴스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다운사이징한 칩도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지금 네.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시장에서 그렇죠. 매출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 관련된 칩의 매출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런 엔비디아의 이제 AI 칩과 관련돼서 국내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그렇죠. HBM3를 납품하고 있는 뭐 SK 하이닉스가 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조금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주 확정돼 있는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뭐 일단 그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추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AI 업체가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또 금지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조금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뭐 엔비디아 하면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스페타시스도 떠오르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네, 일단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기업에서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건 네.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칩 자체가 이제 완전 거의 뭐 지금 독점적인 그런 이제 지위를 네. 갖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칩이 아직 시장에서는 뭐 그냥 지금 GPU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3개 회사밖에 없으니까요. 네. 뭐 그중에서 뭐 AMD나 인텔이 도 이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뭐 중국 수출에는 이제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에서는 좋은 그런 반사 수혜는 받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SK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네. 그 규모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물론 AI 칩의 판매가 이제 준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HBM의 3에 대한 칩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의 영향보다는 네. 마이크론 치적 발표가 좀 더 주가에 큰 그런 영향을 것 미쳤다라고 같네요.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은 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뭐 재고 축소나 아니면 네. DDR5 D램의 이제 판매 비중 확대 이런 부분에 좀 더 주가가 민감하게 반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이제 방향성이 정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뭐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는 상황에서 뭐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좀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 오늘 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지금 마이크론의 영향을 조금 더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기업의 기초 체력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또 이제 오늘 살펴봤을 때 일단은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요. 지금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업계 전체에는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사실 요즘에 시장을 살펴봤을 때도 반도체 장비주 쪽이 조금 더 견조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보니까 소재와 부품보다는 좀 장비 쪽에서 조금 더 강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옥석 가리기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반도체다라고 해서 뭐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이제 반도체에 좀 더 네.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그렇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막 고대역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 CPU사들이 이제 신형 CPU들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런 고대역대에 대한 이제 CPU에 대한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네. 관심 사항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네. 고부가 이제 D램의 제품 양산 시기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그러네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뭐 양사를 이제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3 그러니까 2라고 이제 버전까지가 지금 양산이 돼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올 하반기 중에 지금 HBM3급의 이제 제품을 생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엔비디아보다는 아마 AMD 쪽으로 의 이제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아마 납품이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DDR5 관련돼서 이제 언제쯤 이제 나오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DDR5가 아마 본격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그 성장세가 비중이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분기에도 한 20%대의 지금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뭐 내년 정도 되면 한 50% 이상의 네. 비중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고대역대 메모리는 하반기 이후에 아마 공급이 부족한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DDR5 쪽으로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관련주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DDR5 관련돼서 뭐 DDR5나 아니면 EUV 공정이나 이런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